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휴장일입니다. 차분히 현재의 시장을 진단해보고 향후 지수의 향방이 어찌 될지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내일의 주가가 어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지요. 미래의 주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코스피 기준 3,17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비교적 개별 종목들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4일간 연속 양봉이 형성되어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2021년 들어 3,250 상단과 3,000포인트 하단을 두고 긴 박스권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18일 종가 기준 코스피 3,173포인트, 코스닥 969포인트입니다. 예탁금 규모는 약 65조 정도로 여전히 증시 주변 자금은 풍부한 편입니다. 다만 5월 3일 78조에 비하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2,200조고요. 작년 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PER 26배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약 400조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PER로 보면 53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고평가 상태입니다. 하지만 12개월 선행 PER은 14배 정도로 현재의 주가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이익 개선이 현 주가 상승을 상쇄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처럼 기업 이익의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가 전망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증시 자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업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2021년 목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4%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조만간 우리 모두 희망하고 있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그간 막혔던 소비의 통로가 뚫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될 전망이고요. 소비 증가, 실업률 감소 등 거시 경제 지표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주가를 하락시킬 요인들도 만만치 않게 산재해 있는데요. 우선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이 풀린 돈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가 상승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논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전에 미 재무부 장관의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죠. 현재의 주가 수준이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다소 높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최근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우리도 2023년을 목표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규모 IPO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입니다. 3분기 FOMC에서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점도표상 어떤 변화가 감지될 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4분기 이후 미국 정책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우리는 미국 금리 인상 조짐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5월 27일 금리 회의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세금 등 재정 정책과 더불어 금리 인상 등 긴축 모드로 전환되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 등 거시 경제지표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수입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법인 세율을 28%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25%로 낮추는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완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결국 법인세 인상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증시 자본이득세도 현행 20%에서 39.6%까지 2배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세율 인상은 본격적 긴축의 시작이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증시에 부정적인 것은 당연하고요. 미국 증시가 꺾이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역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65달러까지 상승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IPO도 예정되어 있어 증시 자금에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상당한 기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LG화학의 물적 분할 후 상장이 추진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그 규모가 100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다 합하면 비슷한 100조 정도의 규모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대비 약 4% 내지 8%까지 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한 해 신규 상장 규모가 전체 시장의 2% 이상이 되면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로서는 기업 실적 대비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향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들과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요소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풍부한 시중 자금, 위험 투자 선호 심리 지속, 소비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등은 향후 주식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등 긴축 가능성은 부정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리고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얼마만큼 크기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다소 저의 주관적 관점을 포함시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므로 이를 여러분들의 투자에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 정보로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상단을 3,500 이하로 설정하고 대응하는 게 일단 유효해 보입니다. 12개월 선행 PER 기준 최대 16 정도까지만 인정하는 게 보수적인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투자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판단이 잘못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손절 기준을 정하고 철저히 이를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은행, 통신 등 저퍼주, 유틸리티 업종 등 저 PBR주에 우선 관심을 갖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반도체 등 업황 전망에 비해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제 개인의 판단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잃지 않는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결국 시장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격언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손이었습니다.